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상한답니다. 행정안전부의 새 정부 업무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이 담겼습니다. 새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KTV 최고수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오늘도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유병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인수위원회 시절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의 위원으로 활동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미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 아젠다는 있었던 거네요.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로 승격됐죠. 가장 이제 레벨이 높은 국정과제로 승격이 되었고요. 예.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국민 체감을 선도할 이제 그 선도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거, 예. 뭐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등 뭐 이런 그 먼저 할 수 있는 14개 이제 플랫폼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공식 기구로 출범할 위원회는 이제 그 실제 실현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 조정하는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IT 강국이고 이른바 전자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일찍부터 그쪽에 많이 추진을 했고 기존에 있던 그 전자정부와 네. 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전자정부라는 것은 문서를 전자화시켰죠. 예, 예. 그래서 모든 문서를 전자화시켜서 내부 부처 안에서 일하는 모든 문서들을 전자화시키기 위한 걸 한 거고,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잘 되었고, 현재 많은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한 그러니까요. 모험적인 사업이죠. 그럼 웬만하면 옛날에 저 주민센터 가서 떼던 서류를 네. 인터넷으로 집에서 다 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자화 시켰는데요. 예. 그것을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중간에 이제 플랫폼인 말이 중요할 텐데요. 모든 이제 정보를 모아서 소위 이것을 이제 결합시킴으로써 사실은 데이터라는 것이 결합해서 많은 가치가 나오거든요. 정보의 예, 결합을 예. 통해서 이제 그 정보의 결합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낸다. 네, 맞습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제가 대중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정말 실시간으로 형성되게 되면 여러 군데 들어갈 필요 없이 한 군데 들어가서 내 조건을 입력하면 어떤 식으로 청약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대출 제도나 은행의 뭐 심사 요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게 원스톱 서비스로 쭈르륵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I가 결합되면 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했던 것들을 AI가 인공지능으로 추천해주게 되면서 예. 그야말로 훨씬 더 이 우리 개개인에게 맞춤된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정부로 넘어온 것도 하나의 변혁이었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도입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 편리함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수준의 개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게 아파트 청약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조금 더 우리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또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지. 예,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일자리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뭐 부처별로 고용노동부도 따로 사업이 있고 예, 예. 중소기업 벤처부도 따로 있거든요. 어.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내가 일자리 구하고 싶은데 그럼 중소기업 벤처부 일자리도 따로 봐야 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도 따로 봐야죠. 근데 하나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AI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자료가 가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푸시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 이제 알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추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렇게 한 단계 더 가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를 찾다 보니까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정보 하나를 찾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10시간 걸리는 거죠. 쓸데없이. 근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놓으면 뭐 1시간, 2시간 만에 해결할 수도 있게 예, 예. 일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찾지 못하던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일자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몰라서 사실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그걸 찾아주겠다는 거죠.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AI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있나요? 어, IT 쪽에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 없는 경우도 많은데. 예. 기술적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것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GDS라고 그러는 영국 정부의 그 디지털 정부, GDS가 뭡니까? 지금 바로 나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이 참여해서 보다 쓰기 편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 네.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디지털 페이먼트 같은 서비스가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되고는 있지만 이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케이스를 사례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부터 내 은행 계좌 또 내가 보험 가입한 거 이런 게 옛날에는 뭐 회사마다 다 찾아봐야 됐는데 이제는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면 전부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금융권이 굉장히 빨라졌구나 싶었는데 정부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쯤이면은 아주 손에 딱 잡히게 이게 가동될 수 있을까요?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1, 2년 내에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몇 개를 정했죠. 예. 태스크포스 때. 그게 이제 그것이 아까 뭐 부동산 청약, 예, 맞습니다. 또 일자리 뭐 이런 것들입니까? 14개는 한 뭐 1, 2년 안에 최대한 정권 초기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있어요? 일자리, 그 청약. 지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지도 서비스를 지하상가 등 실내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고도화시키는 것이 계획이 되어 그럼 있습니다. 지하상가뿐 아니라 뭐 백화점 코너만 해도 다 나오겠네. 뭐 거기까지도 아마 뭐 더 확대된다면 더 나오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는 종이 처방전 대신에 모바일 전자 처방전과 모바일 증빙서류 전자 발급 처방. 제출 간소화 같은 것들도 바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것들이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14가지 정도는 한 1, 2년 안에 바로 된다. 예, 초기에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공공이 수집한 정보와 민간이 갖고 있는 정보까지도 결합하고 그렇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역시 그러다 보면 해킹의 우려, 뭐 정보 도용의 우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낼지도 지금 뭔가 방안이 있죠. 그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상시적으로 뭐 정부나 또는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명, 그리고 개인정보의 위원과 유관 공공기관장 등 특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요. 이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좀 기대해야겠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이거는 사실 상호 견제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좀 감시하는 역할도 감시하고 하게 될 견제하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거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런 걸 시스템을 만들어도 연세 드신 분들 제대로 못해요. 네. 요즘 키오스크 주문도 어려워서 잘 못하는데 그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시스템도 사실은 공급자 중심으로 참 쓰기 힘들었던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걸 앞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바꾼다면 생각보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쓰시기 어렵지 않도록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플랫폼 정보의 통합에서 사실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도 좀 통합된 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야 모두가 쓰기에 편할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발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도 또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이번 국정과제에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활동할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고령층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 디지털 정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확대도 꼭 필요한 역점 사업일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뭐 1년, 2년 안에 당장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내가 일자리를 찾는다 하면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일자리를 한꺼번에 비교해보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조금 더 정보 보안 또 고령층의 접근성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